안녕하십니까. 유교 철학 박사 유현주입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지치와 이상사회 구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왕이 직접 참가하는 과거 제도의 하나이죠. 알성시에서 중종이 직접 낸 책제에 대하여 정함이 답을 쓴 알성시 책을 읽어보며 과연 이 이상사회 구현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함이 중종에게 그 정치의 이념적 지향처로 제시한 지치라는 말은 이 서경군진편의 지치형양 가무신명이라는 문장에서 취한 것으로 잘 다스려진 인간 세계의 향기는 신명을 감명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중종이 책제에서 오늘날 같은 시대 상황에서 옛날에 훌륭했던 이상적인 정치를 다시 이룩하고자 한다면 과연 무엇을 급선무로 힘써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정함은 거침없이 답안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에 근본하여 하늘이 그 이치를 사람에게 풍부하지 않음이 없었고 임금과 신하가 하나에 근본하여 임금이 그 도를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옛날의 성인은 이 천지의 큼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여겨 그 이치를 살피고 그 도에 처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심이라는 것과 도라는 것이 일찍이 사람과 일가 하나가 아닌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천만 가지 일들이나 사람이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도와 심이 하나가 되는 그 까닭은 바로 하늘에 근본하는 것이니 하나의 이치에 따를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함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옳음을 옳다고 하고 그름을 그르다고 하였으며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천하의 일이 모두 그 이치를 얻었고 천하의 물이 다 공평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데에서 만 가지 교화가 서게 되고 다스리는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스스로 그 도와 심이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갈림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중종이 3년이면 정치적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던 공자의 정치적 방도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공자의 도는 천지의 도이며 공자의 마음은 천지의 마음입니다. 천지의 도와 만물의 만음이 이 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내 덕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상사회에 대한 방도는 그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도는 밖에서 찾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덕으로서 근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정함은 말합니다. 공자는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도로서 인도하시어 쉽게 그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본래부터 갖추어 있는 심으로서 감은시키시어 쉽게 그 효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공자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인의 예지의 도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인은 이 사덕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 하나를 실행하게 되면 의, 예지 이 세 가지는 자연히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용에서는 정치를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취하는 데는 몸으로써 하고 몸을 닦는 데는 도를 가지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은 인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자는 이 도덕적 당위성을 갖는 인도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인을 말하였는데 인이란 개인적 측면으로 말하면 자아의 완성이지만 외면적으로 말했을 때는 사회 구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함은 이 임금이 인에 머물게 되면 천지가 인하게 됨을 말합니다. 왕이란 단순히 지위의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본래의 덕성을 밝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임금이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인의 마음에 처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마음이 그 서로 같은 부분이 마음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늘 마음을 가진 임금의 마음은 곧 부모의 마음과 같으며,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그것이 왕도 정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정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은 갓난아이를 보호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백성 사랑하기를 진실로 갓난아이를 사랑하듯 하면 백성들이 윗사람 보기를 또한 반드시 부모처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오래 한다면 어찌 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자, 정함의 이 문장은요, 대학 정구장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고에서 적자를 보호하듯이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보 적자인데요. 적자는 말 그대로 붉은 아이입니다. 자, 붉은 아이. 바로 갓 태어난 그 핏덩이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처음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보시면 굉장히 작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어떤 분들은 막 갓 익은 고구마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핏덩어리 아이요. 손 하나 잘못 갖다 대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잠버릇이 되게 고약한 여자가 있는데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랑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몸부림을 잘 치지도 않고 이렇게 잠꼬대를 하더라도 아이가 아닌 반대쪽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 여자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잠을 자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정성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나라 정치를 하는 것 역시 어머니가 그 갓난아이를 돌보듯 그 정성이면 걱정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정치학계로 모른다, 뭐 관계없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심성구지 수불중이면 불언이라. 그 마음에서 진실로 정성되게 구하면 비록 100점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멀리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 정성이면 그것이 백성을 대하는 정치의 근본인데 그렇다면 크게 어긋난 정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미유학양자 이유 가자야라. 아이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 가는 자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처녀가 처음 이제 시집을 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지만 뭐 애 처음 낳아도 잘만 낳고 잘만 기릅니다. 사실 요즘 육아법 같은 거 공부하는데요. 예전에 할머니들은 그런 거 잘 몰라도 더 잘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법 공부한다고 오히려 정성이 덜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찌됐든 정치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다면요? 네, 정성만 있다면 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네, 정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요즘 서양 쫓아간다고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걸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막 어려운 질문을 해댑니다. 그거 공부하려고 막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쩔쩔 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뭐 할까요? 오히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뽑아놔봤자 나라 망치는 경우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뭐 어려운 경제 질문이나 위장 전입을 했니 안 했니 그런 거 따지기보다는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형제 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는가, 친구 관계는 어떤가, 사실 그런 걸 보면 좋겠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가장 높이 있는 지도자는요, 조금 덜 똑똑해도 괜찮습니다. 이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정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어머니 같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늘 마음이 내려올 때 옆으로 변질되지 않고 곧바로 내려오는 것,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덕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덕이라는 건 본래 이 고들짓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곧게 나타나는 마음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모두 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몸은 남인데 도저히 남 같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도 자녀를 바라볼 때 도저히 남같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욕심 되게 많은데 싶지만 이 자기 자식한테는 덜 하거든요. 내가 우리 애기 젖 먹이는데 요게 내 영양분 다 뺏어가네. 뭐 이런 엄마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없죠. 아이를 위해서면 이 몸은 말라도 좋은 겁니다. 아이만 잘 먹고 잘 자라주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 희생되어도 좋은데, 그런데 이건 희생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하는 게 희생이지 남이 아니니까 그건 희생 아니죠. 그러니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머니 마음, 그것이 바로 덕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마 마음이 자기 아이한테는 있지만 옆집 아이, 이웃집 아이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옆집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이거 우리 애 줘야 되니까 난 못 줘. 이러면 우리 아이한테는 덕이 있지만 그 이웃집 아이한테는 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한테 대하는 것처럼 모든 아이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럼 온 국민의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는 그냥 고향집에 원래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의 마음이 모두 거기에 향해 있는 거죠. 요즘 가물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논밭은 괜찮으실까?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는 걸리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데 밖에 나가 있는 다른 모든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처럼 임금은 자기 궁에 가만히 있는데 온 국민의 마음이 거기로 향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는 정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하기를 덕으로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어도 모든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공자가 내린 정치의 정의입니다. 자,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 별들 같아요. 그래서 북극성을 향한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인들이라는 거예요. 1970년 새마을운동이 그랬고 1997년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그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그랬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당장 하나가 될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뭐 간혹 그런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김수아 추기경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하시게 되면 아마 위정이덕에 가까운 모습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왕이 모든 백성의 어버이 같은 마음이 되면 그들을 한결같이 보살피고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효로 나타나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온 국민이 거기에 마음이 가서 저 사람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마치 이 북극성은 가만히 있는데 무별들이 이 북극성을 향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5년 언제 끝나나 지겹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오늘날 선거제도로는요, 정말 훌륭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출마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욕심 채울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그 하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늘이면 너도 하늘이죠. 그러니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겁니다. 모두가 부처인데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치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러한 지치는 여튼 백성을 위한 지극한 다스림입니다.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은 지상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한국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천인무간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천인무간, 말 그대로 하늘과 사람의 사이가 없다. 즉 조금의 틈도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의 전제 조건은 이 세상이 하늘과 하나 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때 도달되는 세상인 거죠. 그럼 하늘과 하나가 되는 세상은 바로 개인의 수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함 역시 이 지치의 근본은 개인의 수양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배우는 자가 성현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반드시 꼭 성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요순과 3대의 정치를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곧 요순과 3대의 치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을 세우고 경물치지 성의 정심에 힘을 쓴다면 점차 성현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요순의 가르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지, 뜻을 세우는 것이죠. 학자는 성인을 목표로 하고 임금은 이 요순 3대의 정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면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라는 이 개인적 수양에 충실하게 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곧바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점차 도달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학에는 이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다 되고 나서야 제가가 되고 제가가 다 되고 나서야 치국이 되고 치국이 다 되고 나서야 평천하가 되는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수신이 된 만큼 제가가 되는 것이고 수신이 된 만큼 치국이 되는 것이고 수신이 된 만큼 평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한 수신이 30% 됐다. 그러면 평천하는 딱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수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은 개인에 있고 이 개인의 움직임은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상서열로 만드는 핵심 역시 임금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자, 전하께서는 이 정사문구와 같은 말단적인 것을 기강법도로 삼지 마시고 한마음의 묘한 작용을 기강법도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움직임은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이 하늘과 같으니 이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하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 날마다 시행되는 정치 내용은 하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기강법도는 저절로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정함은 그 후에 법도와 기강의 큰 줄기를 세웠다면 이제는 대신들을 믿고 정권을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군주가 독치를 하지 않고 반드시 대신을 임명하고 그에게 정사를 위임한 연후에야 다스림의 도가 서게 되었습니다. 인군이란 비유하자면 하늘과 같고 신하는 사시와 같습니다. 하늘이 스스로 행한다 하나 사계절의 운행이 없다면 만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스스로 정치를 다 떠맡는다 하더라도 대신들의 보좌가 없다면 만가지 교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요순이 행한 지치를요, 그 정치를 무의지치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자, 함이 없이 다스린 자 순임금이로다. 무엇을 했는가? 공기정, 자기의 몸가짐을 공손하게 가지고 남면, 똑바로 남쪽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앉기 때문에 남면한다는 건 임금 노릇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임금은 남면을 한 채로 그저 명상이나 하고 졸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별 할 일 없이 있는데 최고의 정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순임금이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자, 순임금에게는 신하 5사람이 있었는데 천하가 다스려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하 5사람이 있었는데 천하가 다스려졌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순임금이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임금은 모든 분야의 1등을 뽑아서 장관으로 앉힌 겁니다. 그러니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라 모두 자기의 큰 스승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1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문제가 터졌다. 누가 나서야 되죠? 경제장관이 나서야 되겠죠. 교육 문제가 터졌네. 교육부 장관이 나서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장관은 자기 선거 공신을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실 스승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국무총리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 장관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바로 그 인사만 잘해도 정치 반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욕심으로 내 사람 심기 하는 순간 그 정치는 끝납니다. 자, 대통령은 그러니 그 최고의 장관들만 다스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좀 정치학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많은 지식으로 반법론들만 추구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늘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그걸 해결하려나 바빴지만 자, 이제는 좀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의 덕을 발짓고 무위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함은 당시 왕인 중종이 이 지치적 실천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양을 완성한 신하들이 준종을 잘 보좌해서 이 정치적 실천을 이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함은 자기와 같은 신하인 동료들에게 이 우선 물러나서 배움에 힘써서 학문이 잘 성취된 연후에 벼슬하여 왕에게 도움이 되는 신하가 되라고 늘 강조했던 겁니다. 바로 신하로서 자격을 갖추고 오라는 말이었죠. 그렇게 정함 자신도 역시 수양 공부에 매진한 뒤에 세상에 나왔고 그 정함이 했던 수양 공부는 여타 성리학자들의 공부와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자, 정함은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답안을 맺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도를 밝히는 것과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것을 마음 다스리는 요체로 삼고 그 도를 조정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즉 기강이 어렵지 않게 설 것이며 법도도 어렵지 않게 정해질 것입니다. 공자가 석 달이면 가하고 상년이면 성취할 수 있다 한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정함이 내세운 지치적 구현 원리를 율곡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숭도학, 정인심, 법성형, 흥지치라. 도학을 존숭하고 인심을 바르게 하며 성현을 본받음으로써 지치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정함의 도학 정치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정함에게 있어서 정치란 단순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력 유지의 차원이 아니라 수양과 가마의 정치, 즉 덕치주의의 관점에서 풀이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성시책은 이 중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 이 정함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함을 앞세워서 이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종은 이 도학사상가인 정함과 함께 이 도학적 사상에 근거한 철인 군주 정치를 표방하며 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본신 세력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철저하게 유교 정치를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중종과 정함이 합세한 개혁은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지치로 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정함이 행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 조선 중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